어렴풋한 종소리에 이어 바퀴가 철로에서 멈추는 마찰음이 들려왔다. 트램 소리다. 잠에서 깨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어둑한 새벽이다. 가로등 불빛이 사위지 않은 적막한 알파마 언덕을 새벽 트램이 깨운다. 리스본 트램은 어제도, 그제도, 1년, 10년, 100년 전에도 이 시간에 묵묵히 알파마 거리를 지났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영화 속에 등장할 법한 처음 보는 낯선 풍경이다. 창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은은하게 스민 가로등 불빛과 고요한 거리를 멍하니 바라본다. 주위를 휘감은 낭만적인 공기에 마음이 묘하게 달떴다. 잠이 덜 깨 아직 몽롱해서 이 순간이 아련한 꿈처럼 느껴진다. 포르투갈은 유럽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수도는 리스본이다. 국기는 왼쪽부터 세로로 3분의 1 정도는 녹색, 나머지는 붉은색 바탕이다. 색상의 경계선에는 고풍스러운 문양을 그려놨다.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식민지배했고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으며 한때 유럽의 최강국이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치열한 경기를 펼치기도 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던 유명한 축구선수 루이스 피구도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서쪽의 끝이라고 불리는 호카국과 노란 트램이 유명하다. 이젠 우리나라에서 날강도로 통하는 호날두의 고향이고 UEFA 유러피언 챔피언십 2016에서 우승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내 포르투갈 지식은 이 정도에 불과했다. 여러분은 포르투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지, 이 나라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낯선 중동과 남미, 동유럽과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와 비교해보자. 물론 나만 그럴 수도 있지만 가령 동유럽 내륙에 위치한 몰도바는 휴양지 몰디브와 자꾸 헷갈린다. 유럽 발칸반도의 오랜 영토 분쟁 지역인 코소보는 왠지 아프리카 국가 이름처럼 느껴진다. 남미의 볼리비아와 유럽의 불가리아도 한국어 철자와 발음이 비슷해서 매번 혼동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 정도면 포르투갈은 잘 알고 있는 편이라는 거다. 그런데 희한하게 포르투갈을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지난 10여 년간 유럽을 몇 차례나 다녀왔는데도 말이다. 그저 스페인을 여행할 때 하루 이틀 잠깐 들르는 여행지로 생각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예전에는 한국에 별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다. 그들이 일본에 공연을 오거나 영화 홍보차 방문했을 때 한국을 스치듯이 지나가려 한 심리와 비슷한 것 같다. 스페인이나 다른 유럽 국가를 여행하면서 굳이 포르투갈까지 거쳐온 지인을 신기한 눈초리로 바라봤다. 의외의 여행지를 선택한 취향이 독특한 지인에게 포르투갈? 거긴 어땠어? 라고 호기심 반, 의아함 반으로 묻곤 했다. 그때는 가볍게 근황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들의 답변은 거의 비슷했다. 별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무척 좋았어. 좀 더 길게 머물지 못해서 아쉬웠어. 다음에는 포르투갈만 여행하고 싶어. 라는 말이었다. 정작 포르투갈을 여행하기로 결심하고 진지하게 관심 가진 계기는 친구가 쓴 포르투갈 여행기를 읽고 나서였다.
책은 포르투갈을 도시별로 소개하고 여행하면서 겪은 사소하고도 특별한 일화를 담고 있었다. 포르투갈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나는 친구가 글과 사진으로 묘사한 포르투갈 매력에 사로잡혔다. 올해는 그곳으로 떠나고 말겠다고 결심했다. 포르투갈은 이웃나라 스페인처럼 국토가 광활하진 않지만 도시가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선 볼거리가 풍성하다. 도시 간 거리가 멀지 않고 교통도 잘 갖춰져 있어서 이동이 편리하다. 비행기나 고속버스를 타지 않고 어지간하면 계속 기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내가 계획한 여행 기간인 열흘 동안 무리해서 이동하지 않고도 여기저기 적당히 둘러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수도인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제2의 도시인 북쪽의 포르토까지 기차로 3시간가량 걸린다. 신트라, 오비두스, 아베이루, 코임브라 등 근교 도시는 리스본이나 포르토에서 대부분 기차로 1~2시간 안에 갈 수 있다. 여행은 무엇보다 날씨가 중요하다. 나는 포르투갈을 9월 초에 갔는데 이때 기온은 18에서 28도 사이로 무덥지 않다. 강수 확률은 약 10%로 대체로 화창하다. 자유롭게 야외 활동을 하며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 그야말로 여행하기 최적의 날씨다. 여행에서 음식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포르투갈도 우리나라나 이탈리아처럼 기후가 온난하고 지리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다. 육지와 바다에서 나는 풍부한 식재료로 다양한 요리 문화가 발달했으리라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봄, 가을과 비슷한 지리적, 기후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니 포르투갈 음식이 한국인인 내 입맛에도 맞겠거니 낙관적으로 믿기로 했다. 날씨를 좀 더 설명하자면 포르투갈 여행 최적기는 5에서 9월이다. 대서양을 인접한 해양성 또는 지중해성 기후라서 여름에는 한국보다 덜 덥고 겨울에는 춥지 않다. 여름 최고 기온은 27에서 28도, 겨울 최저 기온은 8에서 10도 사이다. 강수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10에서 4월은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자주 내린다. 이때는 체감 기온이 낮고 비가 잦으니 여행하기 좋은 계절은 아니다. 날씨, 음식, 교통, 볼거리와 즐길거리, 물가 등 다 중요하지만 혼자 여행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바로 치안이다. 론리 플래닛은 여성 혼자 포르투갈을 여행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먼저 다녀온 이들의 여행 후기를 참고해서 교차 검증했는데 포르투갈은 혼자 여행하기에도 괜찮아 보였다. 술집, 상점 등 가게가 일찍 문 닫는 여타 유럽과 달리 포르투갈은 밤에도 광장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즐긴다고 했다. 물론 세계 어디를 여행하든 심지어 익숙한 국내라고 하더라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골목에 가지 않는 태도는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기본 자세다. 전혀 몰랐던 건 포르투갈은 2019년 세계평화지수에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다음으로 3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포르투갈은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만큼 치안이 안정된 나라다. 참고로 세계평화지수는 국내 치안을 비롯해 전쟁 발발 가능성, 테러 위협 등 외부 위협도 반영한다. 포르투갈은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롭고 의외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모도 눈에 띄어서 갈수록 정이 갔다.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변수는 관광객 수였다.
우리나라에는 덜 알려진 나라여서 관광객이 많지 않거나 적당할 줄 알았다. 그러나 실상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인기 여행지인 모양이었다. 점심엔 식당에서 식사하럼들을 내지 못할 만큼 도시 전체가 인파로 붐볐다. 이른 아침 제로니무스 수도원과 벨랭탑을 관람하려는 끝없이 늘어선 대기줄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단체 관광인지 버스를 대절해서 여행하는 중년 이상의 유럽인 무리도 눈에 자주 띄었다. 포르투갈은 도시 규모나 관광 자원에 비해 넘치는 관광객을 꾸역꾸역 소화하고 있었다. 실제로 UN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포르투갈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1년 741만 2천 명에서 2016년 1142만 3천 명으로 5년 새 54.1% 증가했다. 최근에는 1,300만 명의 외국인이 관광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 20위 안에 들었다. 아름다운 자연, 좋은 기후, 저렴한 물가에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더해진 덕분이다. 예를 들어 독일인은 해외여행지로 터키, 이집트, 튀니지를 선호했는데 연이어 테러가 발발하자 대신 포르투갈, 스페인, 불가리아를 찾는 관광객 수가 급증했다. 더불어 저비용 항공사 이용이 확산하면서 포르투갈 인근 유럽 국가에서 방문하는 유럽인이 많아졌다. 막상 포르투갈을 여행할 때는 관광객에 치여서 몸서리쳤는데 시간이 흐르자 다시 포르투갈 여행을 꿈꾸고 있다. 상상만으로도 심장은 두근거리고 몸은 들썩거린다. 나는 이미 매력적인 포르투갈이건 마법의 주문에 사로잡힌 것 같다.